예. 영화 아수라 얘기입니다. 대장동 이슈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난 2016년 개봉이 됐던 배우 황정민, 정우성 주연의 영화 아수라에 이게 지금 실사판 아니냐 이를 빗댄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. 어제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도 영화 아수라가 언급이 됐는데요. 저희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. 아수라 이 영화죠. 시장이 여기 있죠. 그 시장이 지금 부동산 투기 조폭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놨는데 60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?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. 전국에서 본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. 무슨 동네요? 안 들립니다. 무슨 동네요?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국민들이 지금 아주 허탈하고 답답합니다만 저한테 그래서 토론을 보내줬어요. 이놈들 좀 혼내라고. 이재명, 권순일, 나쁜 놈들 나와봐. 널 그냥 지구로 떠나라. 저 말이 맞든 틀리든 일단 화면에 안상수 후보가 등장하는 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다름 아닌 대장동 아파트 인근에도 풍자 현수막이 걸렸는데요. 한 대학생 단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경기도청은 더 이상 경기도청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남시청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잘 처벌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 간판의 설계자입니다, 여러분. 네, 장혜찬 평론가님,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. 아무리 누가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해도. 그런데 아수라가 생각보다 많은 화제, 재조명을 받는 건 맞는 겁니까? 그런데 일단은 저 아수라라는 영화 재조명을 받고 작품성, 흥행성 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감독님이 그 이후로 작품을 못하고 있어요.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니까 또 왕성한 영화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음 작품을 못하는지 참 의문스럽고요.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안남시라는 공간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뭐 조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정한 권력들과 결탁이 되고 이 황정민 씨가 맡은 안남시장 역할이 이 곽도원 씨 검사 역할을 또 매수하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과 연관되는 건 아니냐 등등 어디까지 내다봤느냐 이런 풍자와 밈이 온라인에 넘쳐납니다. 물론 이 아수라 영화 감독이나 각본을 쓴 분이 모든 것을 다 추측하고 대장동 개발 사건을 다 알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겠죠. 그런데 하나둘 재밌는 게 맞아 떨어지고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밈을 만들어낼 정도로 대장동 개발,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. 이 같은 의혹에 민주당이 당연히 아니다,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국민과 네티즌이 나서서 이런 밈을 만들어내는 온라인 문화 더 아마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될 겁니다. 지금이라도 이게 국민의힘 관련자든 민주당 관련자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있다면 여야, 보수진보 무관하고 발본색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민주당도 협치하는 모습,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같은 밈이 만들어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숨겨진 비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예. 지금 영화에서 보면은 그 천당 위에 분당, 그다음에 그 아마 분당 위에 안남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부자 동네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 안남시가 부자 동네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대장동은 그거에는 훨씬 좀 그 생활 환경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새로 그 도시를 만들고 교통편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학교를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고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주민들이 그 민원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송전탑 같은 경우에는 한 지하화하는데 한 1,0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거를 사실은 화천대유에서 그렇게 그 공사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소송도 걸리고 성남시가 오히려 화천대유 편을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영화가 2016년에 나왔으니까 대장동 개발 2015년이니까 1년 뒤에 나왔으니까 이게 취재력이 대단한 건지 통찰력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독의 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영화 얘기였습니다.
어제 민주당 TV 토론회에서도요.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막바지 공방을 벌였습니다. 저희가 화면을 길게 준비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해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.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개발업자들 이익이 3,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.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,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.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.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?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.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. 저는 경도 네, 사건 잠깐만요. 보니까 경도 사과.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왜 남 탓하냐 또 한 번 꼬집었습니다. 그들의 개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. 그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. 2017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.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. 문재인 후보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.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태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화면 속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한번 옮겨봤습니다. 금태섭 의원이 이제 몸 다 풀리셨죠? 예. 그럼 좀 크게 여쭤볼게요. 예.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만약에 대장동 특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제 TV 토론에서 봤던 저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동안 이재명 지사한테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파퓰리스트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. 예. 말하자면 기득권에 가진 것을 뺏어서 나눠준다.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쟁을 할 때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이제 한 달에 몇만 원씩 나눠주는 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유 의원님은 뭐 금수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5만 원도 정말 소중하다. 예.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모든 사람한테 나눠준다.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. 예. 만약에 이번에 화천대유에서 수천억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절차나 법 규정을 다 어기고 그걸 뺏어서 오히려 나눠주려고 했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졌더라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. 법은 잘못돼 있지만 나는 없는 사람 편이다. 근데 지금 이 문제, 뭐 땅값이 올랐건 어쨌건 간에 개발업자 몇 명이 1인당 수백억 내지 수천억씩 가져가고 또 법조인들한테 뭐 50억 이렇게 간 데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평소의 그 뭐랄까 경향이랄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. 뭐 변명이 되지 이게 사이다 발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낙연을 공격하고 또 국힘 게이트라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전략이 어쩔 수 없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예.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검사도 지내셨고 예. 국회의원 활동도 하셨던 금연이 보셨을 때 네.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첫 단추를 조금 잘못 꿰는 경향이 있다. 본인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. 그러니까 근데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요. 여기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.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50억 그 클럽이 전부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을 때 물론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들이 국힘이랑 더 가까운 거다라고 할 겁니다.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놈들이 다 똑같구나. 한 통속이고 몇십억씩 그냥 다 몇백억씩 먹는 놈들이고 없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결국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금 때리고 그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은 저렇게 나눠 먹는구나. 예.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남 탓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. 논평 잘 들었고요. 근데 놈이란 것만 순화하겠습니다. 예, 이도훈 의원님이요. 이재명 지사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지지층을 뭐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 게 어제 단적으로 그 청와대 발표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
청와대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그랬죠. 청와대가 아마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. 첫째,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지?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. 또 하나는 이낙연 그 총리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.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물론 이제 그 정권 교체기에 있습니다만 여당의 그 대선 주자가 청와대와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그 선거 전략인지 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예.